안녕하세요. 대무실쇼 난정훈 방송 난 알아요의 난선생 이채입니다. 반가. 오늘은 난 팔아요 재벌법 시간인데, 이번 주에 제가 난을 안 팔았죠. 난에 관련된 자재 및 비료를 판매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자재 사용 방법하고 겨울철 난 관리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21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28일까지 카틀리아 워커리아나 페스티벌이 농원에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농원에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처럼 저희 PD님이 스케치해서 또 보내드릴 거고요. 지방에서 못 오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시고 저희 행사 기간 동안에 아주 또 파격적인 할인 행사 하니까 직접 방문해 주셔갖고 마음에 드는 난초 구입하시는 기회라고도 생각하고, 또 플리마켓이 28일 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또 오셔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서로 키우던 난초를 뭐 분주하기도 하고 분으로 해서 분양하기도 해서 좀 더 저렴한, 시중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몇 분 홍보가 안 됐는지 참여 안 하셨는데, 그 기초편. 나는 진짜 몰라. 똥손이야. 아니면 내가 키우던 난이 문제가 있어. 이러신 분들, 28일 토요일 날 10시에 하니까 그 기초 강의 하거든요. 그때 오시려면 미리 신청해 주셔야 되니까 댓글이나 문자, 여기 유튜브로 댓글이나 아니면 문자, 이온난 주문 문자폰 있죠? 글로 주문이래. 그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무료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먼저 토분 말씀드릴게요. 이게 토분, 맞아. 지금 여기서 찍찍 소리 나죠? 왜 그런지 알면, 토분이 이번에 생각보다 주문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도 계속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포장하느라고 이렇게 테이프 밴딩하는 이렇게 바르는 소리 있죠? 박스 마감하는 소리 때문에 찍찍 소리 나니까 그냥 신경 쓰이셔도 이해해 주시고, 토분이 4호 토분은 조기 품절돼 갖고 저희가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생산 들어가서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이벤트 한번 행사한다고 약속드리고, 저희가 오키제 토분이 일반 토분하고는 틀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또 틀리고 좀 틀려요. 이렇게 그 밑에 약간 틀리고, 저희가 그걸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던 이유가, 그나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키드볼을 제가 처음 알게 됐을 때, 이게 이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오키드볼이 애초에 40년 전에 어떤 광물질이 있었어요. 그거를 돌을 연못 같은 데 넣어놓고 농사를 지면서 유기농법을 하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걸로 농사를 지니 토양도 좋아지고, 사과를 농사를 졌는데 사과가 잘라서 놔뒀는데 갈변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소문만 듣고 있다가 어떻게 저한테까지 오고, 제가 이거를 좀 편하게 쓸 수 없을까 해서 이제 오키도 볼을 만든 거고요. 볼을 만들고 나서 제가 매번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토분을 수입해서도 쓰고 국내산도 써보고 독일산도 써보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일률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난초를 키울 때 그 높이나 그 다음에 그 수분을 빨리 발산하는 그런 능력들이 좀 부족해서, 내가 토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시작한 게 이제 오키데 토분이고, 이제 오키데 토분을 만들다 보니까 첫 번째는 디자인이 이왕이면 난초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난초를 어디다가 담았을 때 더욱더 빛이 날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물론 해외에서는 플라스틱에서 그냥 키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웬만하면 모종 때나 여느 난들은 그냥 플라스틱 분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개화 사이즈 되고, 아니면 특히 카틀리아, 난초 종류 중에서 카틀리아나 특히 워크리아나 뭐 이런 애들, 그다음에 원종들은 토분에 담았을 때가 훨씬 더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토분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디자인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계단식으로 만든 거는, 원래는 이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이뻐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표면을 면적을 넓혀서 물이 빨리 증발될 수 있게 만들까, 통기가 잘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계단식으로 하면 면적이 일반적으로 일자로 나왔을 때 면적보다 훨씬 더 면적이 높아지잖아요. 1.5배 정도 면적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빨리 더 잘 말릴 수 있게끔. 그래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보니까 개성도 있고 이뻐요.
그래서 디자인은 이렇게 가기로 한 거고, 모든 오키디아 톱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은 이 에널라이트라는 그 천연 광물질이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많은 톱은 만드는 분들이 실패하시더라고요. 못 만들겠다. 나 이런 거 안 만들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찾다가 국내 최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뭐죠? 그 온기로 뚜껑 만드는 그런 기술력 갖고 계신 분이고, 지금은 삼성전자의 그 뭐죠? 김치 냉장고 있잖아요. 김치 냉장고에 더 김치를 잘 보관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갖고 이런 온기로 토분으로 구워서 뚜껑을 닫는 그거를 지금 개발해서 내년부터 납품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만들어 달라 했더니 처음에는 이거 일도 아니지 했는데 처음 만드시다 이런 거 연락이 왔어요. 다 깨트려. 다 잘 된 것 같은데 나 선생님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가보면 또 뭐 금 가고 부서지고 막 난리가 아니었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에널라이트 오키드 볼이 이 일반적인 점토 있잖아요. 토분 만들 때 만드는 이 황토하고 녹는 그 멜팅 포인트라고 그러나 좀 전문용어로 그렇대요. 그래서 똑같이 구웠을 때 녹는 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섞어서 아무리 완벽하게 섞어도 여기 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터지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걸 잡아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가 아니라 완성이 된 거죠. 근데 하지만 색상은 못 잡는다. 그래서 저희가 색상을 그냥 포기하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오키디아 토분이 색이 조금씩 다 틀려서 그것도 마음에 들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해놓고 색상을 넣으면 더 좋은데 그 기술이 거기까지 못 돼갖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키디아 토분 만들어서 저희가 꾸준히 계속해서 하고,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이렇게 처음엔 되게 두꺼웠잖아요. 깨지니까. 근데 점점 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 지금 5호 토분, 4호 토분까지 저희가 얇게 만들었거든요. 5호 토분은 너무 많이 깨져갖고 좀 두꺼운데, 요것도 내년쯤 되면 저희가 이제 시험을 통해서 좀 더 얇게, 좀 가볍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키디아 토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수태인데, 수태 저는 당연히 다 아실 줄 알았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수태는, 잠시만,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얘네들이 생수태는 아니고 수태를 삶고 뭐 어떤 제조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상온에서 습만 없으면, 물만 안 닿으면 그냥 썩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이대로 쓰시면 되는데, 요거를 뜯어서 이 마른 걸로 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먼지도 많이 나고 작업도 되게 힘들고 수태가 뭉쳐지지 않아요, 잘. 그래서 무조건 내가 쓸 만큼, 보통 얘가 이제 3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잘라서 쓸 만큼만 물에 불립니다. 물에 불리면 쭉 이렇게 늘어나죠. 그럼 그 불린 거를 갖고 또 불려서 쓰려니까 또 이게 불려서 이걸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또 작업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물이 흥건해져 갖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짜요. 짜도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심었을 때 저보고 분갈이 하면 물을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냐라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근데 바크 같은 경우는 물에 불려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른 바크를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심은 다음에 반드시 물로 찌꺼기도 빼주고 물을 줘야 되고, 하지만 수태는 이미 물을 적셔서 짠 거기 때문에 이걸로 심어서 다시, 지금 물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도 물기 많아요. 그래서 다시 물을 줄 필요 없다. 심은 다음에 물을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분거리는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쓰시되, 얘가 이제 걸면 토분거리를 이렇게 걸잖아요. 물론 토분마다 틀린데 얘를 걸어보면 이렇게 걸쳐져요. 그리고 뭐 단계는 좀 더 집어넣고 덜 집어넣는 거는 계단별로 이렇게 더 넣어도 되고,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죠. 이렇게. 물론 이렇게 여기까지 꼈을 때가 되게 안전하긴 하죠. 그죠? 혹시라도 빠질 일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2개를 걸었을 때는 이렇게 제끼면 돼요. 제껴서 그냥 걸면 됩니다. 이렇게 걸면 되는데,
하나일 때, 보통 하나일 때도 쓰거든요. 하나일 때는 이렇게 쳐지잖아요. 그죠? 하나일 때는 이 부분을 잡고 꺾으면 돼요. 근데 저는 그래도 힘이 센 편이니까 제가 힘이 아주 세요. 꺾으면 되는데, 안 꺾입니다. 이게 잘 안 꺾여요. 집안에 힘센 분이 있으면 좀 꺾어달라 그러고, 벤치를 잡고 꺾어주는데 자꾸 이렇게 제끼면, 와, 이게 세요. 저희 워낙 탄력 있는 애를 써갖고 다시 잡고 해볼까요? 얼굴이 빨개진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러면 일자로 되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안 나왔냐? 그런데 이거 각도를 잡아버리면 또 틀려져요. 이게 화분마다 각도가 다 틀리고 또 두 개를 겹쳤을 때 이렇게 마주쳐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쓰시면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쁜 것 같은데? 그렇게 쓰시고, 얘는 안 썩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 사면 끝없이. 그래서 한 번 사신 분은 계속 사십니다. 왜? 지저분한 거 없어지고, 녹쓰는 거 없어지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개 철사 얇은 걸로 여러 개 있으면 꽃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꽃 다 갖고 부러지고 막 그렇게 속상하신 분 많을 거예요. 이렇게 다 꽃 있는 데다가 철사 꼽아갖고 이렇게 넣다가 꽃 나가고, 들고 가다가 또 꽃에 걸리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죠. 그냥 이렇게 딱 들고 와서 이렇게 하면 딱 끝나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여기도 걸리나? 터분에? 안 해봤는데. 잠깐만요. 턱이 있으니까 당연히 걸리겠죠? 이렇게 걸리죠. 안 된다. 여기 너무 약하나? 밑에 넣으면 그래도 걸리니까, 여기서 걸리니까. 걸리긴 걸리는데 좀 불안하다. 그죠? 빠지진 않아요. 빠지지는. 불안하다. 이거는 포기. 자,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는 제가 이제 겨울철 관리법하고 같이 할 거예요. 이거 오스모코트는 뭐 이미 다 아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이제 겨울철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 먼저 특히 카틀리아 있죠. 난초가 휴면이 있냐 없냐. 휴면이 있는 난초도 있어요. 겨울철 되면서 잎이 떨어지는 난초가 휴면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는 볼 때 약간 휴식기 정도, 휴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색 난초들 있죠. 한겨울에 완전히 눈에 덮어갖고 이런 것도 휴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저희가 키우는 카틀리아나 일반 난초들이 어디서 오죠? 남미 쪽에서 오고,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 있잖아요. 저는 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카틀리아 지금 꽃 피죠. 새순 나오죠. 뿌리 자라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뭐 퍼퍼라타나 일부 봄에 피는 종류의 카틀리아들은 지금 자라면서 화포 달고 있어요. 화포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휴면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혹자는 휴면기계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물도 주지 말고 비료도 주지 마라. 이게 어떻게 정설같이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 설사 잎을 떨구는 덴드로비움만 보더라도 덴드로비움이 잎을 떨궜지만 지금 보시면 계속 통통해지고 있어요. 지금이 1월까지 통통해지면서 뭐예요? 꽃눈이 달려요. 꽃이 피려고 꽃눈이 달린다니까요. 그래서 요만한 좁쌀처럼 올라와서 막 이렇게 지금 보면 노빌 타입들은 막 좁쌀처럼 올라오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 봄에 일찍 피는 애들은. 그러면 그게 휴면이에요? 휴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갖고 있던 에너지라도. 그래서 저는 볼 때 겨울철은 특히 겨울철에 휴면 없다. 근데 잠시 입 떨군 애들은 휴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더 그런 건 뭐냐면, 자, 우리 집안의 온도가 보통 20도예요. 그죠? 베란다도 7도, 5도 떨어지지만 낮에는 20도까지 올라가요. 식물이 잘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사 잎이 떨구는 덴드로나 이런 애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안에서 뿌리가 돌고, 벨라민층에 의해서 뿌리가 돌고 활동을 해서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럼 얘들도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도 필요해요. 다만 햇빛이 많고
막 자라는 시기 있잖아요. 봄부터 가을까지. 특히 뭐 카틀릴리아 같은 경우는 가을에, 특히 난초 대부분이 여름에서 선선해지는 가을철에 밤낮 온도차가 막 이렇게 날 때 풍성하게 자라긴 하지만 겨울철에도 자라기 때문에 무조건 물을 안 주고 비료 안 준다는 건 무조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힘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선생님 그럼 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겨울철에 관리하는데 딱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겨울철이라고 겨울철이 아니잖아요. 저 바깥에는 어떻게죠? 엄동소란인데 이 안에는 어떻게 해요? 따뜻하잖아요. 자, 집을 보면 베란다와 거실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그럼 베란다의 거실 차이가 뭐가 있죠? 온도 차이가 또 있죠? 햇빛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합니다. 자, 첫 번째 온도예요. 온도면 베란다는 낮에는 20도 정도 나와도 밤 되면 5도, 7도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물 주는 게 거실하고 틀려집니다. 여기는 활동을 덜하고 추워서 물이 안 마르는 거고요. 베란다는. 거실은 봄보다 가을보다 훨씬 더 잘 말라요. 왜? 낮의 온도도 높은데 밤에 보일러 떼갖고 더 높아요. 건조해요. 보일러 떼니까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막 아토피도 생기고 더 하잖아요. 감기도 걸리는 이유가. 그럼 보세요. 거실의 온도가 별 차이 없이 따뜻해요. 대신에 너무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요거 차이를 먼저 두고 나는 어떻게 키울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온도는 그렇고. 통풍이 있죠, 통풍. 통풍은 정말 중요합니다. 겨울철에 베란다보다 거실로 옮겼다가 갑자기 애들이 탄저 걸리고 막 생기고, 그 다음에 벌레 막 드글드글 더 많이 생기고, 막 오히려 벌레가 겨울에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거실을 옮기면서. 그런 모든 일들이 통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통풍 때문에. 그래서 거실이 됐든 베란다 됐든 무조건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무조건 통풍을 해줘야 됩니다. 안에 선풍기 틀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통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기가 회전해서 외부 공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통풍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물주기잖아요. 물주기는 겨울철에는 무조건 마르고 주는데 베란다는 잘 안 말라요. 얘들이 먹긴 먹는데 추우니까, 그리고 활동도 좀 봄부터는 덜 하잖아요. 왕성하게 못하기 때문에 물을 주면 물이 마르는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베란다에 있는 애들을 물을 줄 때는 엄청 흠뻑 많이 주는 것보다 그냥 수태가 살짝 젖을 정도로 줘야지 돼요. 많이 주면 좋긴 한데 많이 줬다가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5도 이렇게 떨어질 때 화분이 말랐으면 괜찮아요. 왜? 식물의 체액, 식물 체내에 있는 농도가 진해요. 어디보다?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안 얼어요, 잘. 근데 물을 많이 줘갖고 탱탱하고 있으면 좋긴 한데, 날씨가 급격히 떨어지면 체액이죠. 식물 체내 농도가 흐려지기 때문에 얼어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워크리아나 매도 모델 진짜 죽다 살아난 애가 영하 5도까지 정말 남들 볼 때 야 어디 나한테 뻥치고 있었는데, 저도 그분이 얼렸을 때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셔서 다 얼어가서 제가 5도면 다 전멸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슬프지만. 그리고 지금은 아닌데 하루 이틀 3일 되면 막 녹아내리기 시작할 거라 그랬어요. 조직이 막 녹으면서 막 흐물흐물하고 냄새 나기 시작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다 그런데 걔는 안 그랬어요. 그거하고 푸밀라하고 두 개가. 왜 그러냐면, 물론 온도 5도 떨어진 게 계속 5도 가면 하루 종일 갔으면 죽었겠죠. 근데 밤에 온도 떨어져서 오전에 발견한 거예요. 아침 일찍 발견됐을 때 떨어져서 가보니 그때가 5도였어요. 외부 온도가 5도니까 그 안에도 거의 5도이겠죠. 난방 안 돌아갔으니까. 뭐 바람은 막아주더라도. 근데 걔네가 워낙 말라있던 애니까 버틴 거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물을 줄 때 흠뻑보다는 적당히 먹을 수 있게끔만 주는 게 겨울철에 맞고. 그럼 다시 거실로 들어올게요. 거실은 들어오면 굉장히 건조해요. 물을 줘야 돼요. 더 빨리 마르기 때문에 마르면 무조건 줍니다. 거실은 마르면 무조건 줘. 단 베란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베란다는요 습도가 있어요. 근데 거실은 습도가 약해요. 근데 물은 안 마르면 못 주는데
습도가 낮으니까 적어도 밤에는, 낮에는 괜찮아요. 밤에 70% 이상 습도가 나와야 되는데 습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높지 않기 때문에 각종 병이 걸리고 입이 계속 쭈글쭈글쭈글해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탈수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도 있죠. 이렇게 오크라나가 있으면, 식물이 있으면 물을 밑에다가 이렇게 받고 직접 닿지 않게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얘가 좀 더 크면 좋겠죠. 그죠? 통기가 더 잘 되니까. 근데 통기가 안 되더라도 안 한 거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습도가 있어갖고, 낫고. 그 다음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오키드볼 같은데, 아니면 쟁반 같은데 큰 데 있죠. 넓은 데다가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물을 붓니다. 이렇게. 물을 부으면 오키드볼 같은 경우는 발산 능력이, 이 기공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안에. 그래서 물을 딱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지 않게 그냥 일반 물을 담아 놓은 것보다 오키드 볼에 의해서는 요 보이지 않는 요 볼 안에 이 작은 구멍들을 계산해 보면 엄청난 면적이에요. 그래서 습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식물을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안 쓰게 돼. 이렇게 화분이 있으면 화분 같은 데다 이렇게 화분을 올려놓는 거죠. 그럼 식물에 물이 직접 닿진 않잖아요. 여기만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습이 밤새 계속 올라오니까 얘가 여기에 습도가 있으니까 되게 좋죠. 근데 여기에 일일이 힘들면 넓은 데다가 오키드볼 담고 해도 되고, 이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뭐냐면 가습기 있죠. 식물 하는 사가 특히 관엽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안시름이나 이런 것도 키우면 기본 습도가 있어요. 걔네들은 난초하고 틀려요. 한 방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가습기 같은 걸 틀어서 실내에서는 습도를 맞춰주는 게 좋다. 단, 식물은, 특히 난초는 밤낮 기온차가 나는 게 좋아요. 5도든 10도든 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창가 가까이 두는 게 좋다. 온도 편차면. 근데 그러지 않더라도 각자 주무시는 방은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게 잘더라도 거실은 난방비도 아끼는 겸해서 최대죠. 최대 18도는 안 넘는 게 좋습니다. 20도까지는 그래도 간신한데, 하여튼 20도보다는 18도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낮에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밤에는 떨어지죠. 근데 식물을 키우는데 거실에 밤에 온도가 엄청 높다. 그럼 식물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특히 난초는 안 자라요. 그래서 밤에는 19도, 최소 20도 미만으로 온도를 떨궈서 해야 돼요. 습도 됐고요. 그다음 빛은, 베란다는 그래도 겨울에 빛이니까 많이 안 들어온다 해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베란다를 거쳐서 거실은 빛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동남향이나 이런 쪽에서 빛이 많이 들어온 집들, 우리 집은 그래도 하루 종일 빛이 잘 들어와, 이런 집들은 괜찮아요. 그러면 앞쪽부터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식물들 있잖아요. 그런 식물부터, 예를 들어서 뭐 덴드로비움 맨 앞에, 카틀리아, 호접란, 온시디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벌버필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해야지만 빛을 받는 그 많이 필요한 애들 순서대로 이렇게 놓는 게 좋고, 그렇게 안 되면 LED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양 관리 나올게요. 영양 관리는 겨울철에도 비료를 NPK도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좋은데 양을 확 줄여야죠. 그래서 뭐 봄, 여름, 가을까지 내가 뭐 오스모코트를 주신 분들은 오스모코트를 언제 줬는지 딱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8일, 적어도 9월 이전에, 9월이 아니고 8월 이전에 주신 분들은 겨울철에 들어왔을 때 거의 다 비료기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비료를, 그 오스모코트를 다시 올린다면 평소에 올렸던 양의 반으로 줄이는 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그래도 불안해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연면십이나 관비를 주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주는, 뭐 보름에 한 번 이렇게 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겨울철에도 보름에 한 번 정도는 1000배액 정도로 주는 게 좋습니다.
그 NPK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아미노산 계열 비료하고 칼슘, 특히 아미노산보다 더 중요한 게 칼슘이에요. 칼슘 비료나 마그네슘은 언제 줘야 되냐면 한여름 되기 전에, 한겨울 되기 전에, 한여름 되고 나서도, 또 한겨울 되고 나서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냐? 칼슘 비료를 보름에 한 번 정도 1000배액으로 관비 또는 연면 시비로 주면 식물이 훨씬 더 튼튼해집니다. 어떻게 튼튼해지냐면 조직이 강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워도 견디고요. 병충해. 그다음에 조금 추워도 견딥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덴드로비움 온실이 12도였을 때 잎이 막 물론 원래 떨어지긴 하는데 되게 심하게 떨어지고 물르기도 했어요. 추위에도. 근데 올해는 저희가 겨울 들어서기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칼슘 비료를 보름에 한 번씩 쳐왔거든요. 근데 올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칼슘은 아주 추울 때나 아주 더우면 흡수가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흡수 잘 되는 칼슘 비료를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보름이나, 아미노산은 제가 볼 때는 칼슘은 주면 확실히 예방이 되니까 주라 그런 거고, 아미노산 좀 더 식물이 잘 자라니까 좀 틀리죠. 아미노산 계열은 뭐냐면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산물을 아미노산이라고 그러는데, 아미노산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주면 먹으면 좋아져요. NPK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 계열, 특히 이번에 저희가 봤던 프로에키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아주 매번 물 줄 때마다 주겠다는 분은 한 2000배. 그리고 2번 걸러서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겠다, 보름에 한 번 주겠다, 이런 분들은 1000배를 주면 됩니다. 근데 1000배를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 뚜껑이 20ml예요. 그러면 이 뚜껑에 이 뚜껑을 따서 비료를 이 뚜껑만큼 따르잖아요. 그러면 20리터의 물에다 넣었을 때가 1000배예요. 그럼 요 뚜껑에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면 요만큼 바닥일 거예요. 이 정도 될 거죠. 10분의 1 정도만 따라서 아주 완벽하게 안 해도 돼요. 왜냐면 500배에서 1000배, 1500배 사이는 식물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10분의 1 정도 뚜껑에 따라서 물 2리터에다 집어넣으면 1000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을 주면 훨씬 더 좋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해충 관리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겨울철 되면서 응애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면충이나 깍지벌레도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근데 응애는, 자 보세요. 응애는 걸리면 잎 뒷면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되게 심할 땐 여기도 까매지는데 보통 잎 뒷면이 까마다가 하얘져요. 그럼 무조건 응애예요. 근데 응애는 저기서 알코올로 미리 예방하던가 알코올로 닦아줘요. 알코올을 뿌리고 알코올 솜이나 이런 걸로 다 닦아주면 웬만큼 다 죽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2, 3회 정도 한 3, 4일 간격으로 또 하면 박멸되는데, 면충, 그러니까 솜깍지벌레라는 거하고 면충은 얼마나 무섭냐면 여기에 보이잖아요. 그럼 솜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확대해보면 지면유리처럼 막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여기도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항상 얘기하세요. 여기도 있습니다. 식물이요, 이상하게 애들이 시들시들. 여기 있으면 당연히 여기가 노래져요. 막 즙을 빨아먹어서. 근데 여기도 없는 것 같은데 애들이 막 힘이 계속 없어져. 이 안에서 지백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올라와서 먹기 전에. 그 뿌리 속에 있으면 치명적이 돼요. 아주 치명적으로. 그래서 면충이 생겼다. 그러니까 손깍지벌레나 면충이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뽑습니다. 한 번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는다고 식물을 아무렇지도 않아요. 뽑아서 안을 봐요. 아주 잘 모르겠어갖고 내가 눈이 좀 침침하다 그런 분들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확대해 보세요. 그럼 허연 게 요만큼 있으면 얘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제가 아끼는 것 중에서 프리미엄급인데 그냥 잎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탄저균이 있어요. 이상하다. 탄저가 왜 이렇게 있지? 근데 까맣까맣한데 거기에 또 지백 이렇게 빨아먹어서 허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뒤를 딱 봤더니 면충이 있어요. 손깍지벌레가.
근데 많이도 아니고 요만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보이지 않는 그 애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이씨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특히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분갈이 주려고 이 양 손댄김에 분갈이 주려고 딱 뽑았는데 웬걸 뿌리 속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털어서 이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다 털어서 저도 농약 안 쓰고 알코올로만 다 뿌리고 물로 닦고 물로 다 헹군 다음에 지금 매달아 놨어요. 왜? 바로 심으면 이 안에 겉에 있는 건 괜찮은데 안에 손깍지벌레가 안 죽을 혹시라도 안 죽을지 몰라서 내일 아침에 알코올로 다시 한번 뿌려서 소독하고 나서 그때 심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깍지벌레나 특히 손깍지벌레 이렇게 허연 거 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한테 문의 가장 많이 들어와요. 응애는 뭐든 되잖아요. 알코올이면 된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이 알코올을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는데 그건 왜냐면 일에만 뿌렸든가 제대로 안 뿌려서 그래요. 꽃에는 당연히 뿌리면 꽃이 약간 먹어 들어가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 꽃은 어쩔 수 없죠. 자르고 잎 앞면 뒷면에 충분히 뿌려요. 그 다음에 솜으로 쫙 닦으면 다 닦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유충들이 있다가 또 태어나요. 며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뿌리라 하죠. 3회 정도 뿌리면 무조건 잡힙니다. 그럼 농약 안 써도 좋잖아요. 가정에서 농약 쓰면 큰일 나고 제가 농약을 판든가 농약을 조금 달라 그래서 보내드리면 큰일 나요. 농약은 농약법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벌금이든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에 관리법에서 말씀을 드렸고 잘 생각하실 거는 전 휴면 없다 그랬어요. 잘합니다. 겨울에도 무조건 자라요. 그래서 자라서 겨울철에 충분히 관리를 잘 해줘야지 봄에 꽃이 필 때 최대한 아름다운 꽃을 많이 필 수 있는 거예요. 겨울철에 물 하나도 안 주고 관리도 안 하고 봄에 꽃이 폈어. 와, 꽃 폈어. 그건 꽃이 핀 게 아니라 마지 못해서. 우리 있잖아요. 진짜 죽지 않으려고.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겨울철 관리 잘 해야 되고 내가 베란다다, 거실이다. 우리 집에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집집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 나학생님들의 가정에 다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휴, 오늘은 난파를 저번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 하여튼, 겨울철에 관리 잘 하셔갖고, 봄에 예쁜 거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난파라요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 행사는 있잖아요. 행사 기간이라서 난파요가 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뭐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 보여드리고, 행사하는 거 촬영해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